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우리나라 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래학교 조금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직면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교장 선생님도 드셔도 편하게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드셔도 막 이렇게 쩝쩝쩝 대서 괜찮습니다. 편하게. 쏟지만 마십시오. 여기 카페트는 없지만 쏟지만 마시면 쏟으시면 저희가 또 치워야 되니까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미래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미래 학교에서 없어질 것 같은 10가지. 그냥 한번 무작위로, 제가 선물 안 드리지만 무작위로 한번, 뭐가 없어질까요? 시험. 또 나왔으면 또 뭐 칠판이요? 네. 칠판, 네. 책, 교과서, 교사, 네. 아주 잔인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또 뭐 있으세요 혹시? 책? 교과서 아까 얘기했고요. 교실이요.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과서 없어집니다. 교사의 자리, 그러니까 교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컴퓨터실 없어지면 왜 없어질까요? 개인 디바이스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컴퓨터 랩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죠? PC실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학생의 자리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극단적으로 저 책상 의자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생이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자리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캐비넷이 없어집니다. 뭐 들고 다닐 게 없어지는 거죠. 일제식 강의, 수업이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수업이 없어지고요. 시험이 없어지고, 성적표가 없어지고, 당연히 시험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형화되어 있는 시간표가 없어지죠. 제일 끔찍한 얘기, 선생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좀 표현을 좀 바꿀게요. 선생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역할이 바뀝니다. 역할이 바뀌거나 좀 다른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시대가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제 핀란드에 있는 학교인데요. 핀란드에서는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시험을 없애고 과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시험을 없애고 과제를 없애는 이런 문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교에서는 종이도 없어지고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는 미래 학교다. 이런 이야기를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들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학교, 뭐 어떤 학교든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21세기를 달려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엄마 한 손에는 아이, 이제 갓난아기 태어나 한 손에 아기, 한 손에는 스마트폰. 이게 한 몸이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치발기가 나왔다는 얘기 아세요? 이 애기들 빨아먹는 스마트폰을 자꾸 빨아먹고 애들이 자꾸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거 껍데기 씌워서 하는 그거를 치발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한 손에는 아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 들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로 뽀로로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21세기 아이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19세기나 20세기 방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그런 학교를 만들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학교가 점점 바뀌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 학교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볼게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과가 정규 교과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과목에 국영수, 사과, 은미체 거기 안에 정보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정식적으로 교과서 나오고요. 이제는 국어, 영어, 수학을 밀어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간다고 합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2018년도부터 적용될 겁니다. 핵심 역량 강화라고 해서 6가지 역량이 있어요. 자기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일종의 다중지능과 같이 각각의 영역에 맞는 그 사람들의 가치와 영역들을 개발한다는 거지. 여기에는 어디에도 지식 위주, 암기 위주, 시험을 잘 보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의 대두되고 있는 가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아니라 삶에 맞춰져야 되고, 현장 경험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고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고,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라고 지금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와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8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수능만 보고 시험만 봐서 공부만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학교가 바뀌고 있는 분야입니다. 시험이 실제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6학년도까지 자유학기제라고 있었죠. 17년도 올해부터는 그것도 모자라서 경기도 전체가 자유학년제가 됩니다. 한 학기만 모자라서 지금 우리 이제 들어오게 될 이 아이들은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누립니다. 답답해하고 이상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험을 안 봐서 되겠나? 근데 그걸 한 학기도 모자라서 1년간을, 아까 핀란드 학교 보셨잖아요. 핀란드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핀란드는 시험 안 본대잖아요. 자유학기제도 모자라서 지금 자유학년제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량적 평가 수치로 이 아이가 90점 수학을 맞는지 95점을 맞는지 100점을 맞는지를 체크하던 그런 수학이 아니라 이 아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들을 글로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90점을 맞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친구가 95점을 맞습니다. 이 아이와 저와의 5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얘가 나보다 5점 잘난 아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정량적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출결상과 성적 우수상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출결상,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개근상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학교 빠지면 안 되고 막 절대 아프더라도 무조건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프면 좀 쉬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몰지 마시라는 거죠. 아이들 출결상 안 받아요. 개근상 백날 나와도 개근상 안 준단 말이죠. 물론 그 출결상에 0000, 그러니까 결석이 없는 걸로 0000은 돼 있지만 거기 1 하나라도 써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건 아는데 상이랑도 관계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출결상이 없어졌어요. 이미 한 3년 전부터. 성적 우수상 지금 3년 다 자유학기제 동안은 성적 우수상이 없어요. 자유학년제 동안은. 그리고 2학년 되면 상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생기부에 안 들어가요. 우리 애가 분명히 1학년 때 무슨 상 받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생기부 띄우면 상이 하나도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뭐만 있냐면요, 행동발달상이라서 이 아이가 얼마나 큐티를 잘했는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이 상만 있어요. 희한하죠. 점점 그런 상이 없어지고 시험이 없어지고 왜 이렇게 돌아갈까? 우리의 생각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자신도 딥다 외워가지고 깜지 막 쓰고 막 문제 엄청 풀고 막 그렇게 해서 공부해 왔는데 이젠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뭐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집에 가져가서 하는 수행평가 없어졌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다 해야 됩니다. 과정을 평가할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해오면 엄마의 숙제가 되는 이거 중학교 이상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그리고 지필고사 1회 이거는요, 자유학기 지금 당장 1년 동안은 아예 시험이 없어요. 저건 2학년 되면은 시험을 한 번 보거나 심지어 어떤 과목은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과목도 있습니다. 수행 100%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건 교과의 재량이고 이미 권장하고 있어요. 다 수행 100%로 해라. 지금 보세요. 자유학기제 넘어서서 자유학년제, 중학교 전체가 시험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게 뭐 제가 그랬습니까? 우리 몇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도 바뀌어야겠죠. 우리의 진로도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맨날 얘기하죠. 인공지능, IoT 등등등 해갖고 4차 산업혁명이니 4차 산업혁명으로 인재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뭐 심하게 얘기해서는 저는 영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번역기가 다 해준다고. 통역기가 즉석 통역기가 나온다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의 판도가 변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65% 지금 있는 아이들의 중에서 약 65%가 생기지도 않은 직업들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직업들의 47%가 20년 내에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14살, 3살 이렇게 되잖아요. 10년 뒤 24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쯤 되면은 47%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없어져 있겠죠. 근데 지금도 역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들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맨날 만나면은 휘성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변호사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맨날 하세요. 여기가 나오죠. 지금 판사 네. 지금 검사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직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습관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겠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저희도 뭐 미래학자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막 100%는 못 따라가도 그나마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는 것들을 중에 하나가 수업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똑같은 말 또 했어요. 입학 설명회 때도 했고 예비 소집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플립 클래스룸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글 에듀케이션을 이용한 수업의 변화와 그것을 하드웨어적으로 크롬북을 활용하고 시간을 85분으로 한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45분짜리 두 개를 합쳐서 85분짜리 한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학교의 변화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생활의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릿을 한번 길러보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끈기와 열정과 패기와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해봐야죠.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희가 숙제 내줬죠. 노란색 종이 기억나십니까? 66 칸만 봐도 막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66일 프로젝트 제가 드렸던 거 그거 혹시 해보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검사는 따로 안 합니다. 왜냐면요, 사실은요 한번 연습해 본 거고요. 학기 시작하면 저희가 할 거예요. 저희가 부모님이 담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66일 동안 꼬박 검사해 갖고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66일이 지났을 때 아이가 정말 뭐 어떤 영역이 됐든지 좋습니다. 수학 문제를 매일 5문제씩 푸는 것을 그릿으로 66일 가지고 가겠다. 정말 66일이 지났을 때 그 수학의 그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아이가 성장이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뭐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옷 정리, 내가 매일 아침 옷 허물처럼 벗고 나오는 아이가 매일 옷 잘 개고 나오겠다라는 것을 66일 동안 했을 때 생활 습관이 변화될까요? 꼭 공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생활 습관을 바꿔볼 수 있는 것을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이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꾸준히 지켜나가도록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열정과 집념 있는 끈기는 학생보다 교사가 더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그릿을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관계중심성 향상은 이미 2014년도부터 소그룹 학급 14명 학급으로 되면서 선생님들과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과 학생들과 관계성은 의심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서 계셨던 6명의 선생님들 장담컨대 부모님들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실 만큼 관계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뭐 이상했어 이런 얘기해도 그거는 그 아이의 그릿을 길러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어요? 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릿이기 때문에 길러줄 수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포반이니까 포반 남자아이들, 행반은 행반 여자아이들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진정한 알물 통한 배움과 서로 아이들에게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선생님, 한 사람의 어른이 있다는 거. 14명의 선생님 하나니까요. 그 아이 하나하나 충분히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3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 많은 부분 걱정하고 계신.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19세기, 20세기 뭐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야, 이래갖고 되겠나, 이거 좀 학원이라도 좀 당기고 좀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매년 해왔었습니다. 전면 승부 쉽지 않습니다. 공룡과의 싸움 같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스스로 학습 공동체라는 활동을 통해서 담임교사가 14명 학습 지도사 되면서 학습 플래너 작성해 주면서 계속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익히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 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그 아이마다 다릅니다. 선생님 다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세옹지마 아시죠? 중요한 한자 성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요, 내리막길이 있고요, 오르막길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1학년 때 여기 있고요, 어떤 아이는 1학년 때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장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엄청 우여곡절이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좀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 아이마다 그 발견되는 시기가 다를 겁니다. 인생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만사 세옹지마. 예,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보면은 수학을 잘 못하는 예술가도 있고요. 예술가인데 수학 잘 못할 수 있죠. 지금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전공 과목 다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을 못하는 음악가도 있을 수 있고요. 역사에 관심 없는 CEO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들을 좀 생각하는 게 그나마 좀 21세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이제 다 아드님들, 자식,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녀가 아직은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졸업생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한 명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올해 이번에 얘긴데요. 작년에 졸업했죠. 올해 졸업 아니 작년 졸업한 친구인데 학교 저기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입니다. 거기 제가 아는 선생님인데 저 선배님인데 저한테 와서 저기 그 학교 출신 그 땡땡땡 홍길동 그 아이가 우리 반인데 걔 어떤 애야? 왜요? 어떠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수업에서 눈을 뜨고 들어준 애가 걔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우리 반에 특수반 아이 그 장애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반 아이 장애 학생 자얘 화장실 데리고 가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인데 아무도 안 하는데 항상 그 아이가 데리고 간대요. 중앙에서 키운 거죠. 막 들으면 막 닭살도 소름 돋습니다. 왜?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우리 학교에서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성적도 그냥 평범하고 했던 아이인데 수업에서 들어준 아이는 그 아이 하나였고 과목이 재미없었긴 했겠지만 그리고 아이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이가 그 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외에 지금 사례 하나인데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온실 속에서 자랐고 이렇게 막 보호받고 자랐고 기독교 교육 선생님들 너무 착하고 맨 이렇게 다 잘 베풀어주고 이래서 적응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편견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학교에 왔지만 7년도에 1학년에 입학했던 1학년 아이부터 지금 올해 졸업하는 애까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가르쳤거든요. 3학년 수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아이가 없는데 모든 아이들 중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런 경험 물론 그 아이가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괜찮은 애들만 왔나 보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편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키워질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처음과 끝은 분명히 성장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꼭 기대하고 학교에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넘어갔네. 이제 조금 실무적인 얘기하면요. 우리 이제 크롬북 얘기 맨날 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크롬북이라는 기기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이제 회사가 우리나라에 딸랑 하나 있습니다. 정식 제품으로 나와 있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입찰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맺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들한테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삼성 크롬북이니 도시바 이런 것들은 외제권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식 전파 인증과 자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포인트 크롬북 이 회사 건데요. 자, 이거 오늘 학급에 돌아가시면은 학급 이제 밴드를 다 가입하시게 될 거예요. 반별 밴드. 이제부터 앞으로의 모든 학교에서의 정보나 이렇게 안내 사항들은 거의 일원화될 겁니다. 밴드로요. 네이버 밴드로. 거기에 모든 사항들이 다 올라갈 건데 오늘 돌아가시면은 바로 크롬북 구입 페이지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이 회사에서 중앙기독 중학교에만 조금 저렴한 인터넷에 그냥 사실 수 있어요. G마켓에서 포인트 크롬북 검색하면은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 사셔도 됩니다. 근데 한 2만 몇천 원에도 싸게 해서 주는 그 링크를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공급가를 좀 싸게 해주겠다 해서 준 거로 거기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G마켓 포인트 같은 게 더 많으신 분도 있어요. 위메프 이런데 쿠폰이 있다 이런 분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어떤 통로든지 관계 없으니까 구입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며칠까지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다 안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한테 교육이죠. 우리는 사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잘 쓰냐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게임하지 않고 딴 거 하지 않고 학습 도구다라는 인식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장 큰 일탈을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우리 반 아이들도 유튜브로 원피스 만화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대요. 도대체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밤새 이상한 야한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원피스 만화 보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대.
좀 그런 거 조금 그런 걸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육합니다. 크롬북은 학습 도구다. 다른 짓 하지 말아라. 다른 짓 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 애들이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많죠. 집에 가서 통제가 안 돼 갖고 밤에 1시까지 뭐 보다가 잤어요. 그런 얘기를 아침에 엄마들한테서 들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아이에게 가정에서 지켜야 될 서약들을 갖다가 디밀 거고요. 이거대로 지켜라. 꼭 이렇게 해라. 사인해라. 엄마 사인해라. 딱 해서 지킬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구글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저기 어드민 뭐라죠? 관리자. 이 관리자 도구가 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개인 아이디 하나하나마다 접속하는 곳, 접속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아이디를 우리 학교에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리자 아이디를 그걸로 학생들 누구 홍길동이 참 말 안 듣네요. 그러면 그 아이만 뭐가 안 되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 사이트를 안 되게 한다든지 그 앱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게 너무 쉽게 됩니다. 버튼 하나로 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거 되게 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요 마음이 잘 새겨져서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규칙 지키자. 얘들아 알겠지? 사인해. 자 약속하고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아이는 죄성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물리적인 도구를 써야겠죠. 최대한 이것보다는 말로 잘 타이드로 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일이 문제가 생길 때는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남자애들이 그렇습니다. 여자애들은 그냥 뭐 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좀 하고 이러는데. 자, 제 얘기는 하나 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북 지금 나눠주신 거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 이야기를 좀 같이 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무적이고 더 자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정리가 안 된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것과 더불어서 아마 밴드에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편할 수 있도록 너무 막 정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확인하기 편하시도록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차근차근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을 거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뭐 궁금한 질문들을 다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을 부부가 하나씩 받으셨죠? 양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최소 1년에서 3년간 우리 학교 생활하시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하나씩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있는 이 웃어라 수포자 이거 있지요? 이거 우리 학교 유관기관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나온 이 안내 책자입니다. 특히 수학에 대해서가 제일 사교육의 그 전쟁이 심합니다. 수학 선생님 우리 과목에서도 나중에 총회 때 저희 발표 뒤에 나옵니다. 3월 15일 날 저희 학부모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오셔야 되는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수학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학 선생님도 더 늘렸고요. 수학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하고요.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연역 같은 거 나중에 보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요. 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상. 자, 앞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지만 1번 출결 관련 포상. 출결은 내신 점수에 포함되지만 출결 관련 시상, 개근상, 정근상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3년 동안 내내 없습니다. 자, 성적 관련 포상 보면은 쭉 있는데 상을 뭐 몇 퍼센트를 준다, 어떻게 한다, 뭐 나와 있지요. 근데 이거는 2학년, 3학년만 해당됩니다. 1학년들은 자유학년제로 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학년, 3학년이 되더라도 상을 받더라도 거기 보시죠. 성적 관련 포상 첫째 줄에 뭐뭐뭐뭐 하지만 생활기록부 수상실적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생활기록부에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1등했어도 1등이라고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3년 내내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행동발달 관련 시상, 행동발달 관련 포상, 이거는 권장합니다. 보시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중앙상은 1년에 한 명이고요. 제일 베스트한 친구,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한 명의 상을 주고요. 순종, 섬김, 자람,
큐티 나눔 봉사상 이런 내용들로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수상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수상 인원은 동일 학년 재적생의 20% 이내로 합니다. 20%면은 85명이 입학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요. 그럼 17명 정도가 이 상들을 매 학기마다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반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분포해서 받게 됩니다. 각종 교내대회 포상 등도 받을 수는 있지만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뒤에 한 장 넘기시면요. 출석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1분 늦어도 지각인가요? 네, 지각입니다. 학교장이 명령한 정확한 시간 9시 정각으로 해놨거든요. 9시 정각을 늦으면요. 그냥 지각인데 그냥 지각이 아니라 무단 지각이 됩니다. 표현이 되게 무서워요. 보시면요. 결석 보겠습니다. 결석, 출석, 인정 결석. 그 밑에 질병 결석. 그다음에 무단 결석. 그다음에 기타 결석. 분명히 우리 아이 오늘 못 갑니다. 학교 못 갑니다. 말했는데 왜 무단 결석입니까? 적절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인정 아니면 질병 아니면 무단입니다. 다시 결석은요 3가지예요. 인정 결석 아니면 무단 결석 아니면 질병 결석입니다. 기타 결석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기타 결석 보세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뭐 정말 드물게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면 다 그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무단 결석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이거 진짜로 좀 지켜주세요. 이거 막 담임선생님한테 막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아픈 거 아니면은 무단입니다. 아픈 거 아니면 무단입니다. 빠졌을 때. 네, 인정은 저기 뭐 체험학습 신청서나 여기 써 있죠. 날짜, 결혼, 형제자매 결혼, 본인 입양, 사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 아니면은 인정, 그리고 뭐 천재지변, 폭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인정 결석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질병 결석 아니면 무단 결석이라는 거 꼭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각과 조퇴와 결과도 똑같습니다. 1분 늦어도 무단 지각, 아파서 지각하면 질병 지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결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밴드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도 됩니다.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받아와라 해도 됩니다. 출결 확인서라는 거를 써서 내셔야지 그 사항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 안에 뭐 첨부 서류 있으면 첨부 서류 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5번 죄송합니다. 6페이지네요. 6페이지. 예. 우리 학교의 등교는 몇 시까지인가요? 9시까지, 그러니까 8시 50분까지 학교 교실 8시 50분부터 들어올 수 있고요. 9시에 앉아 있지 않으면 교실에 지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정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빠른가요? 왜 이렇게 늦은가요?라고 한 게 아니라 학교장이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현장 체험 학습 밑에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현장 체험 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가족 여행 같은 거 말씀드린 겁니다. 1년에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작년까지 7일이었는데 10일 열흘로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휴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신청서를 써야 되고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다 이건 초등에서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봉사활동은 밑에 보세요. 아니면 옆면 뒷면 하나 더 넘기시면은 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까지 봉사활동이 가능한데 주말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수요일 날 학교를 목요일 날 학교를 하고 어느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 했더니만 거기서 봉사 증명서를 4시간 띄워줬어요. 갖고 왔어요. 분명히 4시간 써 있는데 담임 선생님은 4시간까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까지일까요?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목요일의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4시간 띄워줬는데 왜 안 내주세요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날짜가 그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휴일 날 하셨다면 8시간까지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규칙이 생기겠습니다. 맨 밑에 빨간색 이거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보면 7페이지에 있는 큰 표 보시죠. 7페이지에 큰 표 보면 중앙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등등 부설복지재단 등에서 이런 유관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지내다 보면은. 근데 그 봉사활동 중에서
학기당 한 친구가 막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맨날 3, 4미니 가서 업무 보조하고 부솔 가서 뭐 하고서 막 막 5, 60시간 막 쌓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답니다. 이제는 교내 봉사 활동은 10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답니다. 규정이.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표도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봉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거보다 넘었다, 10시간 넘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건 순수 봉사로 넘어가겠죠. 순수 그냥 한 거죠. 그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추가된 사항입니다. 자, 가정통신문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이제 8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의 모든 공식적인 소통과 통로를 담임 선생님이 속해져 있는 학부모 학급 밴드, 이따가 각 교실에 들어가서 바로 등록을 하실 겁니다. 그 학부모 학급 밴드로 공식적인 알림을 일원화하겠습니다. 교사들한테는 중학교 전체 밴드가 있고요, 중앙기독 학교 전체 밴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다 연결되게 해서 다른 밴드로 옮기겠죠.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정보를 똑같이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정보가 막 올라가다 보면은 못 찾는 경우 있으세요. 여러분들 밴드 많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표시 있습니다. 돋보기 표시 눌러서 그때 담임 김지현 선생님이 무슨 체험학습 어쩌고 얘기했는데 체험학습 치면은 그 글이 나오겠죠. 그럼 체험학습 신청서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핸드폰 말고 PC 버전도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그냥 PC도 하나 까는 거 아니죠. 그냥 로그인하면 되니까 PC도 하나 있고요. 핸드폰에도 돼 있으시면서 이것도 보시다가 좀 다운받은 게 필요하다 그럼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들 좀 보시고요. 주간학습 안내도 이제 종이로 안 나갑니다. 초등까지 종이로 나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네이버 밴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좋은 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창도 큰 거 써야 될 것 같은 예, 시대가 그렇게 됐네요. 예, 그다음에 학부모 교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맨 밑에 표 있으시죠? 이 새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약속을 꼭 이렇게 좀 미리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는 부모님 중에 한 분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김효세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거를 1회로 해서 1학기 동안에 총 3회의 학부모 교육이 필수로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 또 이렇게 낮 시간에 있는 거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네. 하여튼 교육을 모두 참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의 경우는 학부모 총회입니다. 이 학부모 교실은 신입생들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날 거는 학부모 총회이기 때문에 7학년, 8학년, 9학년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 가지 휴가를 내셔서라도 좀 참석을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수업 시간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9시까지 등교합니다. 그때부터 딱 아침 조회 및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9시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시간표 잘 보세요. 각 교실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반 시간표를 따로 받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색깔로 꽉 칠해져 있는 것들은 지금 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반은 오늘 수업, 월요일 수업, 화요일 수업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각 반에서 받으실 겁니다. 정상적인 학교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하죠. 잘 보시면요. 월요일은 4시에 학교입니다. 잘 보세요. 월요일 날은 4시에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화요일 날은요 4시 50분에 학교입니다. 스포츠 클럽은 필수로 다 참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은사 나눔은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수요일은 언제 끝날까요? 3시 5분에 끝나고 종례 잠깐 하면 한 3시 한 10분 15분 정도 될 겁니다. 청소하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한 3시 15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율 예배는 말 그대로 자율 예배인데 우리 학교 애들은 자율인데도 한 8, 90%다 오더라고요. 오라고 이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참석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독교 학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학교에 예배 참석을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으로 하교를 생각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라는 활동까지 금요일 날 하면은 4시 하교,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이들 하교에 참고하시고요. 스학공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또 달라집니다. 월요일 날 스학공까지 하게 되면은 더 뒤에, 그렇죠? 월수목이거든요. 그럼 월수목이 그게 해당이 안 되겠죠. 네, 사실 목요일 날
스학공도 있어서 애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일과 전에 미리 교실에 들어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 회의와 기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8시 45분 전에는 교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기다렸다 오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학공이 없는 날 아이들 좀 집에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학공이 없는 날은 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허구나 학교만 있는데 월수목만 8시 반까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좀 일찌감치 집에 좀 가서 쉬어야죠. 그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쭉 보시고요. 사물함 네, 개인 사용해야 됩니다. 자물쇠 개인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주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물함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생활규정. 네, 생활규정. 자, 우리 그 10페이지에 있는 나 자신과의 약속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로 여학생들이 조금 저지르는 일들인데 물론 우리 1학년들은 너무 착하고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1번에 있는 치마. 이거는 남자의 눈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마 엄마가 줄여줬다고 막 이러지 않도록 좀 치마 적절한 수준을 좀 잘 우리 엄마가 세탁소에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러지 않도록 예, 적절한 수준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거는 몇 센치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염색 파마. 여름 방학이면 염색해 갖고 돌아다니다가 뭐 개학날 풀 거예요, 파마 다시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거 그냥 학생 안 하는 게 제일 예쁜데 머리털 다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화장. 예. 또 우리 아이들도 입술 막 빨갛게 하고 뭐 이런 거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따님들 이렇게 좀 최대한 화장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 입고 등하교 하지 않습니다가 3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우리 중학교도 초등학교는 체육복 입고 등하교도 했었지요. 근데 그게 안 해요. 우리는 중학교는 입고 오지 않고요. 각 교실에서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남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옷이라는 게 그 입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운동복은 운동하기 위해서 입는 거고 교복은 학교 오기 위해서 입는 거고 잠옷은 자기 위해서 입는 옷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학교는 안 그러죠. 왜 다른 학교는 안 그러는데요? 그러잖아요. 막 다른 다 체육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급적이 아니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 입고 등교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뒤편에 있습니다. 11쪽에 상단에 2번 이성 간에는 개인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성 교제 저희 내부적으로 절대 금지입니다. 개인적인 만남, 되게 친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되게 친하게 잘 노는데요. 개인적인 만남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사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찰이 있어도 죄는 자꾸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최대한 저희는 그걸 자제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예, 그게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반이 다 깨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들이 발견하셨을 경우에도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복 착용 보시겠습니다. 교복은 자 정장이 이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화면 너무 깜깜하죠? 자, 여기 글씨를 보셔도 됩니다. 정장 남자 바지 청록색 바지 받으신 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셔츠는 회색 셔츠에 가디건을 입고 넥타이를 맨 게 정장입니다. 이게 마이 자켓 같은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렇게만 입고 있는 게 정장입니다. 여학생들은 똑같이 이제 치마일 뿐입니다. 바지가 아니라 치마일 뿐이고 똑같이 저게 저기 정장입니다. 입학식 때 이렇게 입고 와야 됩니다. 입학식 때 정장이다 하면 이렇게 딱 알고 계시고 나머지 다 보시면 되고요. 혼 착용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됩니다. 밑에 베이지색 그 뭐죠? 카키색 베이지색 그 바지 캐주얼 바지 입고 위에 회색 셔츠 입고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여름에 반바지 맨날 입고 다녀도 되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교복 반바지 나오거든요. 여름 하복 되면요. 그래서 그거 입어도 됩니다. 네, 다음은 스스로 학습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학습 공동체는 또 따로 신청서와 안내가 또 나갈 건데요. 매일 저녁 이제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각 교실에서 행하는 개인 자습 및 스터디 및 이렇게 팀 티칭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활동들로 이어지고요. 13페이지의 표가 일과표입니다. 스학공 일과표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끝나고 귀가하면 됩니다.
근데 1학년들 들어와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편하게 그거는 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입니다.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자유학년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 더 넘기면 나오죠. 블록 수업 넘어가고 자유학년제 얘기를 바로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학년제가 1학기와 2학기가 구분이 되어 있겠죠. 1학기를 자유학기라고 부르고요. 2학기를 연계자유학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에는 지필고사 없고요.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성적 산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2학기 연계자유학기는 똑같이 지필고사 없습니다.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적 산출을 한답니다. 이건 근데 뭐냐 뒤에 나오는데요. 100% 수행평가로만 합니다. 지필고사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성적 산출을 하기는 합니다. A, B, C, D, E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자유학기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표를 좀 볼게요. 16쪽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와 연계자 2학기는 또 2학기 때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지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택 과목 1학기 자유학기에 보면 선택 과목이 주제 선택 1, 진로 탐색, 주제 선택 2, 동아리, 예술 체육 이렇게 보이십니까? 표에 시간표에 오전은 기본적으로 국영수 사과 은미체 도덕기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4가지 영역인데요. 그 4가지 영역이 뒤편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보면은 3가지만 있네요. 주제 선택, 진로 탐색, 동아리 3개만 있네요. 이 3가지를 아이들이 3개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 3가지에서 각각 6과목씩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선택을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 3월 6일 날 저녁 8시부터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헷갈리시죠? 이거 다 밴드에 올려드릴 거긴 할 거고요. 아이들한테 2번 이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선택 이거 신청해야 돼. 나 그 과목 뭐 선택할지 다 알아왔어. 그거를 여기 이 내용이거든요. 17쪽에 있는 내용. 요거 중에서 아이들이랑 잘 상의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를 요 신청 수강 신청하는 이 페이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미리 들어가서 한번 그러니까 수강 신청 전입니다라는 뜨겠지만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월 6일 아직 조금 남았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이 끝나면은 3월 8일부터 바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요런 내용 다 정리해서 밴드에 싹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수강 신청 3월 6일 날 8시다 그러면은 그래 한 뭐 9시쯤 들어가 보지. 그럼 이미 끝났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인기 있는 강좌들 여기서 보면 글쎄요 뭐 자 레고 마인드스톰 로봇반 제가 합니다. 뭐 이런 거 막 하여튼 그렇게 막 인기 많은 강좌들은 막 마감이 금방 끝날 수 있기 때문에 8시 정각이다 하면은 바로 딱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뭘 해도 상관없다 하면은 뭐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요거 아이들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 왜 3개만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죠. 뒤에 8쪽 펴 보십시오.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막 지금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스포츠 클럽이 15가지가 개설이 됩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를 똑같이 언제 하느냐? 여기 보시죠. 3월 10날 스포츠 클럽을 똑같은 방식으로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딱 신청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수강 신청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1년 동안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1학년들 되게 처음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많이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꼭 얘기하라고 할 거고요. 밴드에다가 꼭꼭꼭 그때 오늘 저녁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막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꼭 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3월 14일 날 화요일 날 스포츠 클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뭐 날짜 같은 거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유학기제 3개와 스포츠 클럽 하나 해서 4가지 영역의 자유학년제 수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일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은사 나눔. 이거는 희망자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기독 초등학교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종의 특별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은사가 있는 선생님들의 은사를 같이 제자화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1년 선발을 한번 하고요.
오디션을 봐서 되는 활동입니다. 태권도 있고요, 축구부 있고요, 농구부 있고요, 그림 나눔, 이거 그림 활동이 있습니다. 미술 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고 자녀가 이 시간대에 너무 뭐가 많다. 수요일 날 사실 또 수학공도 있고 하니까 판단하셔서 이제 아이들의 재능과 은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를 받았었는데요.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 안심버스 이야기를 썼군요, 제가. 예, 안심버스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한 4, 5년 전부터 이미 스쿨버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무슨 버스 운행하고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버스들은 저희 학교랑 관계없이 외부 안심버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연락처를 행정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버스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실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그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으셔서 우리 아이 저 수지 어디 사는데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에 지금 나가시면요, 중앙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 이렇게 선생님들 하고 계십니다. 중앙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이제 악기의 은사가 있는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모집을 바깥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한번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뉴얼이나 이런 관련된 사항들 혹시 질문이나 더 모르시는 내용들은 이제 담임 선생님 밴드나 개인 이제 밴드를 들어가시면 밴드 톡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부모님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셔서 저희가 질문 같은 걸 잘 모아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냈죠? 4시 10분입니다. 네. 담임 선생님과 1시간 반, 지금부터 1시간 30분간의 시간을 갖고 하실 텐데요. 복도에 다시 나가셔서 아까 먹었던 떡이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은 갖고 가셔도 됩니다. 가지고 교실이나 이렇게 다 들고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교실의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4층 올라가시면 돼요. 우리 안내 선생님들 나가주세요. 예. 저기 4층 여기 가운데 계단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바로 한 층만 올라가면은 4층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저기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교장 선생님이 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이 한자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한문 선생님이세요. 한문 출신 선생님이세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자 열매 이름입니다. 그죠? 예, 밤률자고요. 밤반입니다. 밤, 예, 룰반. 리는 배입니다. 배반이고요. 포는 포도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포도가 되고요. 송은 소나무 송자잖아요. 근데 잣송에서 잣이라는 그 열매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행은 살구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상징인 유치원은 뭐죠? 라일락, 데이지, 해바라기, 민들레 그 꽃이 소른 참양단 나무가 돼서 그 나무가 원래는 꽃이 열매가 되죠. 근데 네, 나무가 더 성장해서 열매를 맺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율리행 포도성. 그래서 율송반, 리도반, 포행반 이렇게 짝반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담임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 잘 가지시고요. 저한테 질문 있거나 뭐 하시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